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영하 271도의 이 극저온의 환경에서 초유체 헬륨으로 거대한 양자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실제 블랙홀의 중력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 안녕하세요. 인사할 시간만 있습니다. 항성의 우주 속으로의 항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항성의 우주 속으로 어떤 거를 전해드리지 하고 네이처지를 찾다 보니까 아니 이 논문이 왜 어디에도 소개된 적이 없지? 제가 뉴스를 조금 찾아봤는데 우리나라에는 어디에도 소개가 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왜 소개가 안 됐을까 하고 정말 놀라운 연구 결과를 여러분들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신 이 논문은 지난 3월 20일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제목은 Rotating Curved Space-Time Signatures from a Giant Quantum Vortex. 다시 말해서 거대 양자 소용돌이에서 관측된 회전하는 공면의 시공간의 흔적,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요건데요. Rotating Curved Space-Time Signatures. 이게 무엇을 함축하고 있냐? 바로 블랙홀입니다. 에이, 회전하는 공면이 다 블랙홀이냐? 오버하는 거 아니냐? 그러실 수 있지만 사실 여기 초록에 보면은 특히 천체 물리학적 블랙홀을 시사하는 회전하는 공면의 시공간의 양자 시뮬레이션은 초유체 시스템에서 큰 크기의 소용돌이 유동을 구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실험을 한 연구진들도 이 실험을 한 목적이 바로 블랙홀과 유사한 환경을 만들어내서 도대체 블랙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 연구인 겁니다. 먼저 간단히 말하자면 영하 271도의 이 극저온의 환경에서 초유체 헬륨으로 거대한 양자 소용돌이를 만들어서 실제 블랙홀의 중력 환경을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인데, 도대체 어떻게 실험실 안에서 우주의 가장 극한의 천체를 만들어낼 수 있었는지 항성의 우주 속으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블랙홀이 뭔지 다들 아시겠지만 정말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홀이라는 것은 그 압도적인 중력 때문에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우주에서 가장 극단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천체 중 하나입니다. 이 블랙홀의 중심부에는 물리 법칙이 통하지 않는 특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사실 빛조차도 탈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그런데 그 주변에서 시공간이 극도로 휘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빛의 경로마저 왜곡시키는 등의 상대성 이론으로 예측 가능한 엄청나게 기묘한 현상들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 커 블랙홀이라고도 하는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에서는 블랙홀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블랙홀뿐만 아니라 그 주위까지도 중력 효과를 발생시켜서 주변의 시공간도 블랙홀의 회전을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러한 현상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예측이 되기는 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우리나라 말로는 틀 끌림 현상, 영어로는 frame dragging이라고 부릅니다. 작년 9월에 한국천문연구원의 연구진이 포함된 국제공동연구팀이 처음으로 관측에 성공을 했었던 M87의 블랙홀의 세차, 그러니까 팽이처럼 움직이는 저 한 주기가 11년 주기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바로 이렇게 Z가 뿜어져 나오는 각도를 2000년부터 오랫동안 관측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살표를 따라서 보시면은 Z가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해가 지남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주기가 얼마다? 11년 주기로 일어난다. 요거를 확인을 했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2022년까지의 관측 데이터는 한국의 KVN을 비롯해서 EAVN이라고 하는 한국을 포함한 4개국 13개의 전파 망원경을 연결해서 만든 동아시아 우주 전파 관측망에서 여기에다가 3기의 이탈리아 전파 망원경을 더해서 총 16기의 전파 망원경으로 기선이 10,000km가 넘게 만들어서 고해상도 관측이 가능했다. 그래서 이렇게 Z를 관측을 해서 세차 운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처음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회전하는 블랙홀 주위에서 틀 끌림 현상, 즉 블랙홀이 시공간 자체를 끌고 회전하기 때문에
주위의 물질들이 소용돌이를 치면서 이렇게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천문학자들은 관측을 통해서 블랙홀의 존재를 확인을 하기는 했지만 정작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내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영국 노팅엄 대학의 실케 바인푸트너 교수 연구팀은 초유체 헬륨을 이용한 실험으로 블랙홀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초유체 헬륨이 도대체 뭐냐? 더 진도 나가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하고 가야겠죠. 초유체 헬륨이란 헬륨을 절대 온도 0도에 가까운 극저온 마이너스 271도까지 냉각시켜서 얻어지는 특수한 상태의 물질인데, 이 온도에서 헬륨 입자들은 엄청나게 매우 느린 운동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입자들이 파동 함수가 겹치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원자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보즈-아인슈타인 응축 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보즈-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게 보즈-아인슈타인 응축을 시각적으로 정말 잘 표현한 시뮬레이션인데, 왼쪽에 온도 그리고 오른쪽에 에너지 레벨 보이시죠? 그리고 온도가 높을 때, 그러니까 에너지가 높을 때는 입자들이 정말 입자처럼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입자가 되게 컴팩트하게 보입니다. 그러다가 온도가 점점 낮아지면서 입자들의 크기가 커지면서 마치 파동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움직임도 느려지죠. 그러다가 지금처럼 요 어느 정도 레벨이 돼서 에너지가 점점 더 낮아지면은 이렇게 점점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지금처럼 임계점을 지나면 하나의 거대한 파동처럼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헬륨이 이 상태가 되면 점성이 아예 사라지고 초유동성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헬륨이 초유체 상태가 되면 지금 아래 물방울 고인 거 보이시죠? 저렇게 초유체 헬륨이 마치 중력을 거슬러서 헬륨이 벽을 타고 이렇게 가운데 고이는 거죠. 저 헬륨이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저 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나타납니다. 마치 중력을 거스르는 듯한 현상이 나타나는 정말 희한한 형태의 물질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초유체 상태의 헬륨에는 양자 소용돌이라고 하는 독특한 구조가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자 소용돌이는 각 운동량이 양자화되어서 만들어진 소용돌이 상태인데, 초유체 내에서는 양자화된 순환, 그러니까 양자화된 이렇게 사이클을 가지면서 움직이게 되죠. 일반적으로 양자 소용돌이들은 서로 이렇게 밀어내는, 반발하려는 경향이 있어서 고르게 분포를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서로 가까워지면 밀어내니까. 그래서 고르게 분포를 하려고 하는데, 이번 실험에서는 이 수만 개의 소용돌이들을 작은 토네이도 형태로 완전히 밀집시키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직접 만들어서 사용한 실험장치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실험장치인데요. 이 실험장치는 완벽한 원형의 도넛 모양의 요 실험장치거든요. 여기에다가 절대 0도에 가까운 영하 271도까지 냉각시킨 초유체 헬륨을 채우고 이렇게 바닥에 뚫린 작은 구멍으로 헬륨을 빠르게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소용돌이가 생기면서 가운데 중앙에는 빈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헬륨이 초유체 상태가 되면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수만 개의 양자 소용돌이들이 마치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물질처럼 빽빽하게 모여들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은 지름 약 10cm 크기의 거대한 양자 소용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 초유체 소용돌이가 실제 블랙홀하고 너무 흡사한 모습을 보였다. 왼쪽 그림을 보면은 헬륨 표면이 약간 가운데로 살짝 오목하게 파인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끝까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이 오목한 부분 아래에는 실제로 수많은 소용돌이들이 빽빽하게 모여 있어요. 그런데 보이지는 않죠. 이거를 우리가 고체 코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가운데 파인 부분이 훨씬 깊어진 거 보이시죠? 마치 블랙홀처럼 끝이 없이 그냥 무한대로 이렇게 깊어진 공간이 생긴 걸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소용돌이의 힘이 더 세져서 헬륨 표면에서부터 아래쪽으로 긴 빈 공간이 생긴 거죠. 이거를 우리는 빈 코어,
그러니까 영어로는 empty core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소용돌이들이 물에서도 소용돌이가 생기잖아요. 요 물에서 생기는 소용돌이하고는 다르게 이 초유체 헬륨에서 생기는 소용돌이들은 진짜 특별한 성질이 있습니다. 이 소용돌이들은 물에서처럼 자유롭게 변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소용돌이가 연속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 초유체에서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해진 미세한 단위로만 변할 수가 있는 거죠. 요거를 우리는 양자화 되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영어로는 퀀타이즈가 되었다고 표현을 하죠. 이 양자화된 소용돌이가 얼마나 세게 도느냐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왼쪽에 고체 코어처럼 촘촘하게 모일 수도 있고 빈 코어처럼 이렇게 길게 넓게 퍼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왼쪽 그림은 바로 양자화된 소용돌이가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지 A하고 B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 그림을 통해서 양자 소용돌이도 커다란 소용돌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시도를 했고 처음으로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이 초유체 소용돌이가 실제 블랙홀과 너무나 흡사한 모습을 보였다. 소용돌이 내부에서는 소리조차 빠져나올 수 없을 정도로 진짜 강력한 흐름이 관측이 되었고 표면에서는 마치 블랙홀에 갇힌 것처럼 주변을 맴돌면서 진동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다. 연구진은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알아냈냐? 그럼 논문을 한번 봐야겠죠? 이게 논문에 나온 양자 소용돌이를 연구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사용한 방법입니다. 이게 딱 보면은 되게 어렵게 보이는데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A를 보면은 이렇게 물결 모양이 보일 거예요. 요거는 헬륨 초유체 표면에 아주 작은 파동, 그러니까 너울거림이 있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진 측정하면 지진계가 땅의 떨림으로 그 세기를 측정하잖아요. 연구진은 이 너울거림을 통해서 헬륨 속에 소용돌이의 비밀을 이제 알아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이 파동들이 막 마구잡이로 움직이면은 그 특성을 알아내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래서 연구진들은 요 B, C, D, E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것처럼 파동을 규칙적인 모양으로 정리를 합니다. 마치 생일 때 케이크를 사람 수대로 8조각, 12조각 이렇게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조각을 낸 거예요. 이렇게 조각을 낸 거를 우리는 모드라고 부르고요. M이 모드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M이 4다 그럼 4조각, M이 6이다 그럼 6조각 이렇게 낸 거죠. 이렇게 정리한 파동 모드를 시간에 따라서 면밀히 관찰을 하면은 많은 걸 알 수 있는데 오른쪽에 F하고 G가 바로 그런 관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로축은 진동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1초에 몇 번 움직이는지를 보여주고 가로축은 모드, 그러니까 몇 조각을 냈냐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색이 밝아질수록, 그러니까 좀 색이 짙었다가 밝아지는 게 보이죠? 이 색이 밝아질수록 파동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F하고 G를 비교를 해보면 그림의 밝은 부분이 조금 다르죠? 요거는 F가 소용돌이에 조금 가까운 왼쪽 A의 그 노란색 부분 보이시죠? 요 부분을 표시를 한 거고, 그리고 G는 좀 더 먼 곳을 관찰을 한 거예요. A에 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바로 그 영역입니다. 이렇게 차이를 통해서 소용돌이 모양에 무엇을 알아낼 수 있냐? 바로 이 소용돌이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선, 빨간색 선이 무엇을 의미하냐? 여기는 파동이 움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이 선 아래쪽으로는 파동이 존재를 할 수가 없다. 요거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계단을 이렇게 오를 때 계단을 오르려면 일정 정도 높이의 발을 들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소한의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선의 모양을 통해서 소용돌이의 속도를 알아낸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게 요겁니다. 요것도 조금 뭔가 어렵게 보일 수도 있는데 쉽게 설명을 드리면 A를 보면은 가로축은 소용돌이 중심에서부터의 거리, 세로축은 소용돌이가 돌고 있는 속도인데 여기서 속도는 소용돌이 중심을 기준으로 얼마나 빨리 돌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프의 각 점들은 실제로 측정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보면 소용돌이의 속도가 거리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마치 피겨스케이팅 선수가 이렇게 돌 때 팔에 몸을 딱 붙이면 엄청나게 빨리 도는 거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요 빨리 도는 것과 비슷한 모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B는 소용돌이 중심에 모여있는 양자 소용돌이의 개수를 보여주는 건데 이 세로축은 소용돌이의 개수, 가로축은 소용돌이를 만든 힘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개수가 보면은 10의 4승이라고 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수만 개라는 거예요. 이거는 양자 소용돌이를 만들어낸 개수로는 여태까지 연구 중에 세계 신기록입니다. 그리고 C는 조금 복잡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용돌이가 얼마나 규칙적으로 도냐 요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로축은 소용돌이의 회전 속도하고 소용돌이를 만든 힘의 세기 사이의 비율인데 이 비율이 작으면 작을수록 소용돌이가 규칙적으로 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면 전체적으로 2% 내외로 엄청 작죠? 그러니까 이 소용돌이는 진짜 정교한 시계처럼 규칙적으로 돈다는 것을 이렇게 확인을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블랙홀처럼 파동이 빠져나오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게 바로 그 증거인데 연구진은 양자 소용돌이 속에서 특별한 파동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 파동들은 뭐냐면은 소용돌이와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지고 마치 소용돌이에 갇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속박 상태라고 부르는데 A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그림 보여드렸죠. 고체 코어 그러니까 완전히 요 소용돌이가 끝까지 닿지 않고 중간 정도 되어 있는 그 상태의 그래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 파동들이 마치 소용돌이에 갇혀서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바운드 스테이트 그러니까 속박 상태라고 부르는데 그래프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하나하나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가로축은 소용돌이 중심에서부터의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그 거리 그리고 세로축은 파동의 진동수예요. A하고 B에서 빨간색 선은 파동이 소용돌이 안에 갇히게 만드는 일종의 에너지 장벽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그래프에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 있죠? 요게 에너지 장벽입니다. 이 선 바깥에서는 파동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선 안으로는 파동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치 여러분들 동물원에 가면 울타리 쳐져 있고 그 안에 동물들 갇혀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 2, 3, 4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그래프가 바로 속박 상태의 파동입니다. 그러니까 갇혀있는 파동들이거든요. 이 파동은 소용돌이 중심에서 가까워질수록 약해지다가 아까 말한 에너지 장벽에 부딪히면 사라져버려요. 그러니까 멀리서 파동이 오다가 이 에너지 장벽에 부딪히면 사라져버리는 거죠. 이게 마치 울타리 안에 동물들이 울타리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에너지 장벽에 부딪히면 파동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재밌는 건 이 속박 상태의 파장들이 각각 정해진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특별한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C 그래프를 보면은 실험에서 관찰된 진동수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론으로 예측한 진동수, 이게 검은색 점인데 거의 완전 딱 떨어지죠. 이는 마치 각각의 동물들이 딱 정해진 크기의 우리 안에서만 살 수 있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그대로 실험에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B는 우리 아까 말했던 empty 코어 그러니까 빈 코어에서 블랙홀과 같이 완벽하게 아래로 뚫린 양자 소용돌이의 모습을 시뮬레이션 한 건데 실험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자 실험하고 그다음에 이론이 거의 맞는 것처럼 이론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리고 논문에 이 그림도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은 파동이 소용돌이와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에 아까는 같은 방향으로 도는 경우고 이번에는 반대 방향으로 도는 경우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A 같은 경우에는 고체 코어 그러니까 소용돌이가 완전히 끝까지 뻗어 있지 않고 중간 정도 뻗어 있는 고체 코어가 있는 소용돌이에서의 파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동이 소용돌이와 반대 방향으로 돌고 있지만 여전히 에너지 장벽 안에 잘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B는 좀 상황이 다르죠. 그러니까 빈 코어에서는 양자 소용돌이의 에너지 장벽이 그 높은 곳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울타리에 구멍이 난 것 같이. 그래서 여기에 C의 확대된 그림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요 확대된 C 그림에서 보면은 에너지 장벽이 가장 높은 지점에서 맴도는 파동들이 나타나요. 물리학에서는 이런 파동들을 링다운 모드라고 부르거든요. 사실 이 링다운 모드는 블랙홀에서 나온 말이에요. 블랙홀이 다른 블랙홀과 합쳐지거나 아니면 뭐 거대한 천체를 삼킬 때 강한 중력으로 인해서 그 천체가 찢겨지거나 합쳐지면서 완전히 특별한 진동이 나타나는데 이를 링다운 모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치 호수에 돌을 던졌을 때 물결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종을 크게 냉 하고 치면은 처음에는 큰 소리가 나다가
점점 줄어드는 것과 같은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전에 중력파 관측을 했을 때 이 링다운 파동이 관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링다운 파동은 블랙홀이 합쳐질 때 실제로 존재를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번에 실험한 연구진은 이 그래프의 B 같은 현상이 링다운 모드, 블랙홀의 링다운과 비슷하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궁금하잖아요. 왜 고체 코어에서는 속박 상태가 나타나고 빈 코어에서는 링다운 모드가 나타날까? 사실 이거는 소용돌이의 모양하고 관련이 있는데, 빈 코어에서는 소용돌이 중심 부분이 텅 비어 있잖아요. 이 텅 비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장벽이 급격히 낮아지고 이 파동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보니까, 속박돼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링다운 모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진은 꽤 괜찮은 성과를 얻었잖아요. 헬륨의 초유체 모드를 이용을 해서 블랙홀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과 되게 비슷한 현상들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번 성과에 그치지 않고 실험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가지고 실제 블랙홀에서 일어날 수 있을 법한 다양한 현상들을 재현을 해볼 계획이라고 합니다. 먼저 소용돌이 자체를 회전시켜서 실제 블랙홀처럼 주변 시공간이 끌려 들어가면서 회전하는 프레임 드래깅 현상, 아까 틀 끌림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프레임 드래깅 현상을 관측할 예정이고, 블랙홀 두 개가 서로 충돌할 때 내는 중력파를 방금 보여드렸던 그 초유체 진동으로 모사를 하겠다, 이런 야심찬 구상도 세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양자역학하고 중력이 공존을 하는 블랙홀 내부의 극한 환경 있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이점, 싱귤레리티, 이 특이점을 실험실에서 구현을 함으로써 기존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없었던 중력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겠다. 아마 이 실험이 성공을 하면은 그 중력 이론의 한계를 뛰어넘는 무언가의 단초를 제공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항성의 우주 속으로에서는 극저온 초유체 소용돌이로 실험실 안에서 블랙홀을 구현해낸 획기적인 연구 성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진짜 놀라운 건 이런 기념비적인 성과가 겨우 지름 10cm 크기의 작은 장치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인류는 우주의 극한 현상마저, 극한 환경마저 실험실 안에서 완벽하게 재현해내는 경지에 거의 이제 도달한 것 같은데, 천문학적 스케일의 거대한 블랙홀하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아주 작은 미시적인 양자 세계가 만나서 완전히 전혀 새로운 물리학의 지평을 열어갈 이런 날이 아마 머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쩌면은 이런 실험들이 블랙홀의 내부의 비밀은 물론 중력하고 양자역학을 아우르는 궁극의 이론, 이 궁극의 이론을 완성하는 열쇠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우주의 비밀을 밝혀가는 과학자들의 끝없는 도전에 저도 박수를 보내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욱 흥미진진한 우주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